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한민국을 달궜던 공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바라던 공정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대한모색으로 공정 너머 세계를 바라보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공정 이후의 세계입니다. 2부로 구성된 책은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의사 정원 확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문제 등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정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일부 내용과 2부는 대안으로 서로의 삶을 돌보는 돌봄 이론을 제시하며 변혁 정의에 대해 언급합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자 도생적 경쟁으로부터 서로의 삶을 살피는 돌봄은 역사를 좌우해왔던 풀뿌리의 힘으로 가능하며 연대를 통한 돌봄 네트워크 구성은 변혁 정의로 새로운 정의론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맥락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소외와 분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모태로 하는 능력주의의 영향으로 간호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돌봄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개별주의적 존재론에서 관계론적 존재론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보자는 것입니다. 책은 쉬이 익히는 듯 싶지만 내용은 녹록지 않습니다. 존재론, 인식론, 담론, 정의론, 계급, 정체성을 넘어 보편과 돌봄, 조직과 노동, 풀뿌리, 사회 변혁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책 한 권에 담아 친절히 설명해보고자 노력한 저자의 도전에 가히 할 말을 잃으며 기염을 토하게 되지만 도전과 별개로 근대 이후 지식 담론 탈피를 주장한 해체주의 이론을 차용하면서도 저자 또한 하나의 담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리송한 의문을 남깁니다. 한참을 돌아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대관람차를 탄 듯 빙글빙글 돌아 다시 제자리인 듯 싶습니다. 저자는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능력주의에 대해 시험이라는 제도로 검증받은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청년들의 원성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이 원천이라고 짚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력에 대한 보상보다는 상실한 신뢰에 대한 원망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정규직, 정원학대 사례는 시험 통과로 얻게 된 자격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었던 시험이라는 절차 외에 다른 절차의 존재는 이 신뢰를 무너뜨리며 자신과 연관된 직접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논란으로 형성화된 것입니다. 사회는 신뢰를 기초로 성립되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은 논의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기본 토대 위에서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서로를 알 수 없는 관계 속 무턱대고 신뢰할 수 없으니 이를 해낼 능력과 처우에 대해 서로는 신뢰를 위한 일련의 관계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즉,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능력주의에 매몰된 보상 추구자로 심화된 갈등을 고착하기보다는 사회 구성 관계를 살펴 무너진 신뢰에 대한 관계성을 짚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복무로서 수행 능력을 보여준 비정규직은 시간을 통해 신뢰가 획득되었음을 강조했다면 갈등의 폭이 훨씬 축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시험 제도가 모든 걸 검증해낼 수 있는지 시험 통과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 여부로 문제를 확장시켜 놓았다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도덕화, 제도화에 근거한 공정 논란에 대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뉴욕 필하모닉 블라인드 테스트 또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부가 사회를 구성하는 시실과 날실의 예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논란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2부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상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돌봄 이론은 미국 간호 이론가 진 왓슨이 1979년 돌봄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첫 발표 이후 1985년 간호이론 저서를 통해 더욱 발전시켰지만 왓슨의 돌봄 이론이 이원론적 사유와 형이상학적 초월이라는 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돌봄을 윤리로 치부한다면 어떻게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간호학에서 시작된 이 돌봄 이론을 사회 분야로 확장해 정치 영역의 실천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법은 강제를 전제하고 정해진 법을 따르게 되는 순간 저자가 펼치고 있는 논지 저변의 정언명령 의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법을 통한 변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돌봄의 정치 영역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들 때쯤 저자는 더 나은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신념에 기반한 대안적 사회관계, 예시의 정치를 언급합니다.
저자의 다른 글을 참고해보니 한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빈곤한 이들, 폭력과 차별에 빈번히 노출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둔 풀뿌리 사회운동으로 기득권 및 자본과 결합하지 않은 사회운동의 주체가 폭력적 기반을 내파하는 철학적 원리에 기반한 관계 맺기의 운동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반폭력으로 법제 개혁에 앞서 돌봄의 정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종 다양한 폭력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돌봄 정치는 사회운동의 원리를 발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폭력의 논리를 답습하지 않는 사회 변혁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뚜렷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이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력으로 환원되는 현실 속의 이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내달라 할지 난감하지 않을까요? 한 시간의 가치가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구체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갈등을 빚은 공정 논란에 대한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대안으로 돌봄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